선조시록 41권 선조 26년 8월 2일 개미 7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도 최철사 이후 성명이 치게 하였다. 그늘 경상 좌 오도의 형세가 한결같이 위박합니다. 오도는 진주가 함락된 뒤에 재장이 흩어져 갔으므로 인심이 붕괴되어 삼가, 의령, 함안, 단성, 하동, 근양, 고성, 사천, 진해 등의 고울이 혹은 적의 소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적병에게 차단되기도 하여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본월 5일에 고령에 도착하였는데 적병이 이미 초계군에 들어왔습니다. 초계는 고령에서 수십 리의 거리인데 그때 마침 유 총병이 대구로부터 오고 오 유격이 선산으로부터 달려와서 고령의 경계와 합천에 나누어 주둔하였기 때문에 적병이 머뭇거리다가 물러갔습니다. 신이 날마다 총병에게 간곡히 구하고 오 유격에게 글을 보내어 의령의 적을 진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야 그의 호남이 충돌당하는 형세를 막을 수 있다고 간청하였으나 오 유격은 나는 원래 경락부의 명문을 받들어 선산을 방어하고 있다가 진주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특별히 응원하러 왔는데 뜻밖의 그 성이 이미 함락되었기 때문에 잠시 초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니 진지의 대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신이 또 유 총병에게 간청하였더니 총병은 의령의 적세를 자세히 탐지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탐 갔던 권황이 돌아와서 이미 적병이 물러갔다고 하자 도리어 전진할 뜻이 없어졌습니다. 신이 어제 물러나왔을 때 또 한 장의 서찰을 올려 본도의 형세를 자세히 말하고 진무하여 구제해 줄 것을 원한다고 했더니 총병은 특별히 소첩을 써서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 나는 과분한 은명으로 간서를 받고 동쪽으로 왔는데 병위를 떨쳐 결전해서 이 섬 오랑캐를 섬멸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안으로는 절제를 받고 밖으로는 감시를 받아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고 저녁에는 부질없이 가슴만 칠 뿐이니 비록 한 방면에 백성들을 서둘러 구제하고자 해도 끝내 흉적을 제거하고픈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남정 서토할 때마다 번번이 성공을 하였는데 지금은 한치의 공도 세우지 못하였으니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나 사세가 같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외놈들이 과연 돌아간다면 군대를 철수하고 경비를 전략하여 진실로 완치를 도모하고 원대한 계획을 정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부산에 있는 왜구들이 오래도록 주둔하여 경상을 지키는 우리의 군사가 날로 피폐해진다면 군량이 많이 들고 또 공공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니 국사가 언제나 안정될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두 장수의 말을 보건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핑계대고 끝내 나아가 싸울 의사가 없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대개 용병에는 기회가 있는 법이어서 기회를 한번 놓치면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구원하지 않은 데서 한번 기회를 놓쳤고 또 곧장 의령을 공격하여 적의 형세를 차단하지 않은 데서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적병이 진주에 있을 때 부산과 동네에 있는 적의 수요가 매우 적었으므로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해낼 만한 군사가 없어 머뭇거리는 사이에 적은 진주에서 뜻을 이루고 다시 굴혈로 돌아왔으니 일마다 이렇게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군량이 고갈되어 다시 손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독포사 박진의 군사도 군량을 대기 어려워 근자에는 쌀 대신 콩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콩마저 떨어진 지가 5, 6일이 되었으므로 장사들이 머리를 서로 맞대고 통곡하며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전라도에 줄참하는 각 고을도 이미 이 3개월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계속 지공할 수 없는 형편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소문을 듣건대 전라도를 침범하는 적은 진짜 외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양곡을 관리하는 호부의 중신 한 사람을 급히 보내시어 이 성중을 대신하여 전운 계량의 일을 서둘러 조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중국군 사로 하여금 잠시 더 머물면서 사태의 변천을 관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시로 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급제 황정욱은 난리가 났을 초기에 왕자를 보호하고 의병을 불러 모아 적을 토벌하는 명을 바꿨어도 힘을 다해 충성을 바치지 않아 왕자로 하여금 적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또 적에게 잡힌 뒤에도 의리를 지켜 절개를 보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뇌물을 바치고 면하기를 도모하고 땅을 끊어준다는 말로 화천을 구하였으니 그 죄가 이미 머리털을 뽑아 죄 하나씩 센다 하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인데 장계 속에 신이라 칭하지 않고 적추를 전하라고 하기까지 하였으니 신하로서의 의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어찌 천지사에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찬축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의 덕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부도한 자를 도지하는 것은 국가가 용서할 수 없는 전형이니 성명을 환수하시고 다시 나국을 명하여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소서. 선정관 유형은 표신을 가지고 호남으로 내려가는 비단민 10여 명을 거느리고 장성현에 이르러서 일행에게 지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관인에게 매질을 하고 쇠말을 10필씩이나 내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스스로 첩자를 만들어 제 종으로 하여금 멋대로 관고를 열고 쌀과 콩을 공고년히 실어다가 비난민에게 주게 하였으니 방자의 폐단을 일으킨 죄를 엄중히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잡아다가 국문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으니 다시 국문할 필요가 없다. 유형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시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우연히 심장이 가지고 있는 외추의 주본을 입수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폐역스러우므로 마음이 아파 번거로이 늘어놓을 수가 없어 등사하여 올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외서를 보건대 중국에서 나온 소기 속에서 이와 대동소이한 글을 본 적이 있으니 이 글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서로 전하면서 중국과 서로 교통하는 문자의 근본으로 삼는 것인 듯 합니다. 그 말이 대등한 나라끼리 상대하는 말과 대단히 흡사한데 남을 없이 여기고 거만 떠는 것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중국이 이 오랑캐들과 강화하고 허공을 해주고서는 도리어 막대한 모욕을 받았으니 명조의 제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통분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그 주본에 이르기를 대개 듣건대 치세의 오제가 제 위를 선양하였다 하는데 어찌 중국이라 해서 임금이 있고 이적이라 해서 임금이 없겠는가? 천하가 넓고 크니 한 임금이 홀로 다스릴 수 없고 우주가 역시 넓고 크니 여러 나라가 나누어 지키는 것입니다. 요순이 덕이 있으므로 사해가 복종하였고 탕무가 인을 베풀자 팔방이 공경하였으니 천하 사람들의 천하이지 한 사람이 천하가 아닙니다. 신은 원약하고 궁벽한 외국에 살면서 성지가 육척도 안 되고 봉강이 처리가 되지도 않지만 항상 지족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본디 지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족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패하는 중국의 임금으로 만성의 천자가 되었으니 지극히 존귀한데도 항상 부족한 마음을 품고 멸절의 뜻을 행하여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신의 경계를 침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택 산해의 고장에서는 자연 그 대비가 있는 것이니 어찌 길가에서 끊어 앉아
꿇어 앉아 받기만 하겠습니까? 옛부터 군대는 항상 성전함이 없었고 장군은 항상 패전함이 없었습니다. 신이 문을 말한다면 공명의 문장을 가졌고 물을 말한다면 손오의 도략을 가졌으나 이 사람이 이미 자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불효하는 것입니다. 하란산 앞에서 만나 바둑이나 한판 둘까 하는데 신이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그만두고 강화하는 것이 성책이며 패권을 다투어 전쟁하는 것은 하계입니다. 해마다 진공하고 조근할 것이니 백성들의 고통을 애석히 여기시어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수장 합이 말을 보내어 주본을 가지고 가서 아뢰게 합니다. 삼가 갖춰 주문합니다 하였다. 비만기로 이르기를 전에 영유에 있을 적에 소서 행장이 중국 장수에게 준 글을 보았는데 그 글은 바로 고 황제 때 일본 사신이 입조하여 올린 것이었다. 이 일은 중국 아사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좌우에게 그 유래를 말했었다. 지금 이 글을 보니 내용은 그 글의 뜻에 근거하였으나 문장과 말을 꾸민 것은 훨씬 그 글만 못하다. 대개 이 문세를 보건대 수결의 주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무엇하는 글인지를 모르겠다. 패역스러워 통분하기 그지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항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 지방에는 은과 철이 생산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지금 광부와 광장을 많이 보내어 여러 곳에서 광맥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생산되는 것을 찾지 못하였고 한갖 백성들의 폐해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처의 인민들이 화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광부에게 뇌물을 주어 광맥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치에 그럴듯한 말이기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용이 탕진되어 은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일이 가장 즐겁합니다. 단천에서 생산되는 은은 평소부터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 이제 금령을 풀고 채취를 허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또 관채하여 상납하는 수를 늘리게 하여 국용에 충당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라 오늘에 있어서는 군량이 가장 급하니 곡식을 마련할 방도를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건대 근래 외방에서 서원을 다수 창설하였다 하는데 이 서원이 선비들의 장수하는 것이라 아무리 패단이 심해도 사람들이 감히 비난하지 못합니다. 혹시 누가 비난이라도 하면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목하기 때문에 관노비를 투속시키고 기선군을 분겁하기까지 하며 둔전과 속공전을 끊어주느라 분분할 뿐만이 아닐 것이니 지금부터 각도의 감사들이 반드시 지난날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왜구를 막은 뒤에야 선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 그 본말을 결단코 전도하여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 이미 향교가 있고 선현의 서원에도 사액한 것이 있으니 역시 장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묘하지 않은 무명 서원에 소속된 곡물과 모든 잡물을 일일이 출심하여 굴량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라 이미 역전했던 장사들로서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정에서 우대하여 구휼하고 포상하기를 서둘러야 하는데도 또 그들을 전쟁터로 몰아보내는 것은 매우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남방에 군량이 결핍되었으므로 용병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훈련을 받은 정병만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을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독현의 탄식이 있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데 봉골의 모든 요역이 아젠들이 문부를 뜯어고치고
법규를 멋대로 적용하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으로 면제되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그 부모와 처자가 과중한 침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사 관적 이외에는 일체 침학하지 말라는 것으로 평안, 황해, 경기, 충청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고 이 밖에 새로 급제한 정병으로 전쟁터에 나아간 사람들도 모두 잘 구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6번째 기사. 향조판서 이덕경이 치게 하였다. 사총병이 오늘 순천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차비통사 신응충이 말하기를 이달 19일 사총병이 제독 폐문을 보고서 그 병만은 머물러 둔 채 자신만 홀로 나왔습니다. 남방의 적세는 저기 처음 남은 경내 성현에 이르렀을 적에 순변사 이빈이 외적의 선봉과 접전하여 여러 급을 베고 다수를 쏘아 마치자 적이 후퇴하여 대진으로 들어갔으므로 아군도 퇴군하여 돌아왔다. 그리고 급히 군관을 보내어 중국 장군에게 급히 상황을 고하여 저의 형세가 매우 성하니 힘을 합하여 성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사총병이 낙참장 이 도독과 더불어 군사를 출동하여 성을 지킬 대비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도망하여 성중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으므로 부사와 판관이 몸서 중국 장군들을 공급하고 이빈을 불러들여 힘을 합하여 성을 지키게 하였다. 이튿날 사총병이 정기 50여 명과 함께 갑옷을 입고 말을 골라 타고서 숙성현을 달려가다가 적의 전동을 만나 수급 15괄을 베니 적은 비로소 중국군이 온 것을 알고서 온 진이 놀라 분산하였으며 진주의 적도 물러갔다 하였습니다. 진주성 안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인민과 군사가 거의 다 죽었으며 남원에서부터 곡성을 지나 순천까지는 인가가 다 비었고 관사와 읍내의 큰 집들은 토민들이 다 분탕하여 보이는 곳마다 지극히 참혹하다 합니다. 지금 유승정의 품첩을 보고서 한 통의 등사하여 올려보냅니다. 적세는 계속 물러가는 상황인 듯 합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4일 얼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황정욱을 다시 국문하여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할 것을 또 아뢰니 답하기를 제가 아무리 저와 같으나 죽일 수는 없으니 다시 국문하는 것은 할 바가 아닌 듯하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답하기를 어찌 차마 죽일 수가 있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4일 얼류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당초 주 정사를 보내는 일은 실로 성녀에서 나온 것으로 오로지 진초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고 그 밖에 이리저리 생각하여 혹 다른 일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진초에 대한 뜻이 시종 일관되어 있으니 경락이 반드시 어떤 말과 구절들을 삭제하려 할 것인데 그의 재가를 받으려고 전후 왕복한 것이 거의 4, 5차례나 됩니다. 아무리 소국의 국서라고는 하지만 중간에서 이토록 저지받고 있으니 사죄에 어떠합니까? 지금에 와서는 끝내 유병에 대한 한 가지 일을 주청하기로 귀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병에 관한 일이라면 일찍이 한준이 중국으로 사신 갔을 때 이미 황제의 윤호를 받은 것이고 당초 성녀에 있었던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경락의 지시에 따라 어지럽게 개천하다니 지극히 마땅하지 않습니다. 개천한 주본을 가지고 간 사람이 지난달 27일 출발하였으니 그 일정을 계산해 보건대 이 주본이 아직 경락 아문에 당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접반사와 더불어 경락에게 주선하여 국서를 매양 개서할 수는 없다. 유병에 관한 일은 이미 전 일에 진주하여 황상의 윤호를 받았고 병부에서 경락 아문에 이문하였으니
노약은 스스로 봉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3 신품하라는 뜻을 황진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4일 어뢰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성이 함락될 때 싸우다가 죽은 문무 제장들에게 서둘러 포상의 전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온 성이 다 도륙되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우리나라의 제군도 감히 가까이 간 자가 없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진실된 보고를 기다리고자 하여 감히 개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에 전후의 장계를 상고하고 계문을 참고해 보건대 판결사 김천일은 몸소 성을 순행하면서 눈물로 사절들을 위무하였고 성이 함락될 때 좌우가 부축해 일으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은 채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이나 피하라고 하고서 최영해와 더불어 촉성로 위에서 통곡을 하고 이내 스스로 벼랑 밑으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충청 병사 황진은 몸소 사절에 앞장서서 죽기로 역전하였습니다. 서쪽 성이 저절로 무너지자 황진은 옷과 전립을 벗어버리고서 사절에 앞장서 직접 돌을 저 나르며 불을 밝혀놓고 밤새워 일을 하는 한편 지성으로 백성들을 계유하니 성중의 남녀들도 이에 감격하여 힘을 다해 도왔으므로 하룻밤 사이에 성의 보수를 끝냈습니다. 어젯밤의 싸움에서 죽은 적이 거의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때 성 밑에 잠복하고 있던 적이 쏜 탄환이 이마에 명중되어 죽었습니다. 이 종이는 적 7을 사살하고 일어나서 보다가 이마에 철안을 맞고서 죽었으며 경상병사 최경해, 거제현령 김준민도 성이 함락되던 날에 철환을 맞고서 죽었습니다. 김해부사 이종희는 성이 함락되어 군사가 흩어지자 연달아 대전을 발사하여 적 7을 죽이니 적이 약간 주춤하였는데 잠시 뒤에 철환을 맞고 죽었습니다. 당인의 품첩에는 종인의 용맹이 3군의 으뜸이었다. 진주 사람이 전투를 도와줄 것을 청하자 종인이 연거푸 적 5을 쏘아 죽이니 적이 모두 도망하였다. 적이 또 큰 괴를 만들어 곡성으로 밀고 들어오자 종인이 화살 수십여 대를 쏘아 모두 괴에 맞추고 계속하여 유신을 밑으로 던지자 그 섭이 모두 그 박힌 화살에 걸려 괴에 불이 붙었으니 적은 불을 끄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종인은 이때 8명의 적을 쏘아 죽였다. 그날 밤 초경에 북문 쪽이 위급하여 다시 종인에게 구원을 요청하니 종인은 그 수하와 더불어 적을 쏘아 물리쳤다. 그날 밤에 적은 성의 돌을 뽑아내고서 새벽에 돌을 뽑아낸 구멍으로 쳐들어오니 종인은 궁전을 버리고서 다만 창돌을 가지고 적을 쳐 죽였는데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적이 약간 물러갔을 때 신북문의 창의군이 형세가 다급함을 보고서 신북문을 버리고 촉성루로 달아나자 적이 드디어 성을 넘어 들어왔는데 종인도 철안을 맞고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만호 장류는 몸에 철안을 맞고도 동요하지 않고서 상처를 싸매고 역전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몇 사람은 평소에 역전한 공만으로도 이미 높여줄 만한데 함께 한 성에 있으면서 죽음으로 지켜 떠나지 않았고 성이 함락되는 날 어열이 이와 같았으니 아울러 특별히 포상하여 충혼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포상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선정관을 보냈으니 우선 선정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역전하여 공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 문제는 이 정령의 장계가 아니더라도 신들이 이미 깊이 생각한 바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외노가 다시 흉악한 기세로 장차 장구하여 곧바로 석권할 형태가 있는 데다가 영남에는 군량이 부족하여 제장을 거느리고 간 병졸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었고
용병이 아무리 많아도 한갓 군량만 축낼 뿐 전쟁에 경험이 있는 병졸 한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현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삼성 궁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각도에 하유하여 그들의 처자를 우대하여 구휼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형의 장계를 보건대 과연 신들이 염려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징발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으로 급히 각도 감사에게 행위하고 그중 병안도 황해도 사람들도 이미 전쟁에 나간 자가 꽤 있는데 이들은 우선 변방의 사정을 보아가며 돌려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역전한 군공으로 관직이 3, 4품에 이른 자도 있는데 국가에 일이 있게 되면 필경 이 사람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니 실로 이들은 조아와 복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들을 각별히 후대하여 조용할 때를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급제 황정욱이 승려가 파찬하던 날에 왕자를 보호하라는 명과 군사를 불러 모아 적을 토벌하는 임무를 받은 것은 대개 왕실과 혼인하여 보통 신하의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우 관동에 이르자마자 보효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폐해를 끼치고 원망을 산 일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저기 천령을 넘어 흉봉이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지나는 여름에 은혜를 보이지 않고 오직 잔포만을 일삼아 공대가 조금만 뜻에 맞지 않은 온갖 가독을 부려 끝내 인심으로 하여금 외적보다 더 원망하고 괴롭게 여기게 함으로써 우리 임금의 아들을 묻고다가 흉적을 맞아들이게 하였으니 당초에 명을 받은 보니가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적에게 포로가 된 뒤에도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욕되게 또 구차하게 살기를 도마여 온갖 짓을 다하여 적추를 전하라 칭하고 국서의 시인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적진에서 몸을 빼어 먼저 돌아왔으니 신하로서의 의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길주에 유배하는 가벼운 벌만을 내리셨으니 어찌 여론의 공분을 풀어주고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정욱을 속히 율에 따라 죄를 정하게 하소서. 진주의 제장들은 의를 지켜 생명을 돌아보지도 않고 외로운 성으로서 한창 성한 적을 대항하여 날마다 피나는 전쟁을 하여 화살도 다 떨어지고 힘도 다 하였으니 왜 원이 이르지 않아 끝내 성이 함락됨으로써 명장의 의사들이 외적의 칼날 밑에 나란히 죽어갔으니 그 충절 대절이 천지 사이에 빛납니다. 보정하고 조제하는 율전 등의 일을 서둘러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림이 오래도록 아직까지 숭장의 전례를 들을 수 없으므로 물정히 탄식하고 원망하는 자가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어제 비변사에 답하신 비지는 자세히 알아서 처치하시겠다는 성의인 줄을 신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미 포위당한 가운데 죽음으로 지키고 떠나지 않다가 성이 함락된 뒤에 한 사람도 빠져나온 리가 없으니 그들이 절개를 지켜 의리를 행한 형상이 분명히 드러나 의심할 것이 없는데 어찌 선정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회사에 명하여 증작, 치제와 그 부모 처자를 존휼할 것 등의 일을 급속히 시행하여 지하의 충혼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을 어찌 율에 따라 죄를 정하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5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황정욱을 율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극진히 논하였는데도 성비에 죄가 비록 저와 같으나 죽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계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삼척의 법은 왕부에 있는 것으로 임금이 사사를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다만 죄가 어떠하냐만을 볼 따름입니다. 황정욱이 적에게 잡혀 있던 1년 동안 잘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욕되고 구차하게 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땅을 끊어주고 화천을 청하라고 하여 적에게 아첨하기까지 하였으니 끝내 국가를 어느 지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겠습니까? 상상께서는 신이라 칭하지 않고 적추에게 전하라고 칭하였으니 이러고도 다시 신하의 의리가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야에 어리석은 백성들도 오히려 의리를 지켜 적을 무찔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 앞을 다투어 적의 칼날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일찍이 백발구신이라 하여 성상의 중한 부탁을 받은 자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사대부들만이 그자의 일을 입에 올리기를 부끄럽게 여길 뿐 아니라 천한 종들까지도 모두 칼을 잡고 저자를 죽이기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를 도지하지 않는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장차 서로 오랑캐가 되어 다시 민의가 있는 줄을 모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욱의 죄는 왕법상 용서할 수 없는 바인데 길주로 귀양 보낸 것만으로 어찌 그 악을 징계하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까? 다시 국문하여 자복을 받아 대의로서 단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참아 죽이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 41권 선조 26년 8월 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성문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끝없이 통한을 풀지 못하고 중국이 암란의 위엄을 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모두 강화하자는 주장이 그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알도록 자세히 거론하여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강화하자는 주장이 남의 국가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락이 강화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어 강화에 대해 문이 언급하면서는 모두 막고 있으니 지금 다른 길로 자세히 진술하여 중국 조정에 알린다면 경락의 진노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의 분부에 따라 배자를 다시 고쳐 짓되 외적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은 빼고 16경이 외와 교통하며 강화하고 있는 정상에 대해서는 그 계율을 대략 진술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41권 선조 26년 8월 5일 병술 5번째 기사 김응남을 사무대사원으로 이괴글 홍문관 부재학으로 정창년을 예족 판서로 조수익을 겸사제 시강원 설서로 이수광을 교서관 교리로 삼았다. 선조실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야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황정욱은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리고도 태연히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뻔뻔스럽게 천지 사이에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토제하지 않는다면 윤기가 날로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질 것입니다. 다시 3번 생각하시어 대의로 단지하소서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황정욱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헐하게 유배만을 행하고 그만두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를 토지하지 않는다면 대의가 멸절되고 인기가 사라져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장차 서로 오랑캐가 되어갈 것입니다. 급히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양사의 답하기를 비록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할 수는 없으나 양사가 이처럼 논하니 다시 금문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2번째 기사 윤두수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대간의 아랜바에 의하여 황정욱을 다시 국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이 전일 병중에 위관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 주의 경중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삼석 교우자 하느냐의 여부만을 급히 청하여 예의에 따라 행사했을 뿐이었습니다. 뒤에 들으니 사람들이 대부분 그의 죄는 왕부에서 추국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옳았다고들 하였습니다. 조정의 거조는 필부의 옥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중하거나 경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부에서는 형신하는 법이 있어 중죄를 결단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삼성 교자까지 해서는 안 될 것에 삼성 교자까지 하십니까? 신의 생각에는 의심이 없을 수 없으니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 사리에 맞게 처리하여 뒷말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혜승이 화계성 서쪽 제5성과 제6성 밖과 전사성 서쪽 제8성 안쪽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형체가 작고 창백색이었으며 꼬리가 없었다.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3촌쯤에 있었는데 형태와 색깔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했다. 유성이 위성 위에서 나와 읍성 위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고 꼬리의 길이는 4, 5척쯤 되었으며 빛의 흔적이 서로 이어졌다가 한참 후에 없어졌는데 적색이었다. 형혹성의 광망이 매우 크고 짙은 적색이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왕자가 나온다고 하니 선정관을 보내 호위해 오도록 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본고의 부로들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고 혹 효자로서 쓸만한 사람과 재행 있는 사람에게도 관직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이 조가 아래기를 곧 정교의 뜻으로 본현에 물어보았더니 무가 출신 한인계와 정병 박승수는 효자로 감사가 이미 장계하였고 유아 윤희담은 그 학행을 온 고을 사람들이 추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관직을 제수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중국 조정의 차관 사용제 서일관이 왕자를 모시고 멀리 적중에서 나오니 상이 관원을 보내어 위문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여덟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분 자문에 하는 일에 대하여 어제 간곡하게 말하였더니 지금 다시 자문을 보건대 전일의 회자와 다름이 없으니 나라를 위한 충분히 없음을 알겠다. 누가 지은 것인가? 그리고 이미 복수했다고 핑계댄다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낼 수 없으니 깎아버려라. 그리고 원래 성급한 금약을 위배했다 운운하였는데 가령 금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당연한 일이란 말인가? 이 말도 부당한 말이니 아울러 깎아버려라. 그리고 다시 심유경이 강화로 나라를 그르치는 실상과 진주성이 함락되어 매우 통분한 정상을 진술하여 오늘 안으로 개서하여 드리라 하니 회개하기를 허징이 지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아홉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풍원부원군을 당초에 행제소로 불러오려 하였으나 그 뒤로 영남에 책응할 일 때문에 도로 하유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도원수가 그곳에 있고 이곳에도 격리할 일들이 많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열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황주 목사 이경준의 첩정을 보건대 돌아가는 중국 군사들이 경성의 여인들을 남북으로 변장시켜 몰래 데리고 계속 떠나가고 있다 합니다. 자유를 갖춰 경락에게 이자하여 검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11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지금 이 자문을 지음에 있어 누차 성상의 분부를 받들어 산윤하느라고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정을 자세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후일 국채에 관계되는 일을 일시의 분한 마음으로 전후를 돌아보지 않고 다 쏟아 놓았어도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장상과 대신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외국을 구원하는 것이 몇천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 그 사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마다 불평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완성된 자문을 읽어보건대 한편으론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비단 이번에 나온 장상들이 꾸중을 듣게 될 것이 염려될 뿐 아니라 국채가 어찌 될지 걱정됩니다. 이 때문에 문사가 왕성하지 못하고 시들하여 전번의 자문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신들은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상교를 받들건대 복수라는 두 글자와 원래 설정했던 금약을 위반했다는 말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또 진주가 함락될 때 많은 의사와 생민들이 도륙당한 곡절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도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밖의 것은 이 글대로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강하와 낙공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언급하라. 대개 중국에서도 이런 의논이 있으니 지금 언급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강화를 달갑게 여기고 있는 것이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12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화약을 금하는 것이 어느 때 나왔으며 어떤 폐단과 어떤 의사가 있어서 금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지금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중국에서 공사를 막론하고 모두 화약을 제조할 수 있어 가는 곳마다 민간의 포승이 난다고 하니 이로써 중국에는 사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거에 따라 몇 년을 기한으로 사조 납간하게 하고 혹은 전매할 것을 하나하나 들어 행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조 납간은 연한을 정하고 전매하는 것은 연한을 정하지 말라. 그리고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고 다시 분변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정해 13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가 위급할 때 날마다 왜 원을 바랐으나 우리나라의 제장들은 멀리 도망하여 한 사람도 위난을 구제하지 못하기 위해 달려간 자가 없었습니다. 유총병은 2,000명을 보내왔으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향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중국 군사로 하여금 중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함으로써 군의를 과시하여 진주성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여 드디어 성 안에 가득한 충의와 장사들이 일시에 도륙되게 하였으니 말을 하자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남하한 제장들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도 지금 서성의 장계를 보건대 다만 박진, 박명현, 박종남 세 사람만이 한결같이 주장의 명령에 따라 초계에 주둔하여 적의 뒤를 견제하고 우도를 방어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했는지 간 곳조차 알 수 없으므로 중국 장수가 매우 노하였다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또 원수에게 명하시어 그 중에서 더욱 심히 도망친 자가 약간 명을 적발하여 참수하여 효시하거나 장벌을 시행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6일 정해 14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의계하기를. 황정욱을 추국하는 일은 윤두수가 말씀드린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은 추국하라는 전주를 보지 못하였고 주의 경준도 알기 어려우니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제의 소견은 어떠한가? 정욱이 군신의 어리를 끊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강상에 관계되는지 여부만을 의계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빈청의 의견은 전일 김귀영도 대신이었으나 근부에서 추국하인데 지금 정욱만을 삼성 추국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개품하는 것으로 이에는 반드시 의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다만 정욱을 추국하라는 전지가 귀영의 경우보다 엄중함으로 이 때문에 당초 근부에서 삼성 추국할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대저 군신의 의리를 끄는 것으로 주의를 삼는다며 강상에 관계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의 김귀영과
미의 황정욱을 국문하는 채통이 달라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전거하기를 그 죄가 김기용과는 매우 다르다. 적출을 칭하여 전하라 하고 옛 임금의 글을 올리면서 시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이 조항이 아마도 강상에 관계될 듯하니 당초 군부의 계청에도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반드시 적의 협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였을 것이지만 대위는 지극히 엄격한 것이니 우선 전처럼 삼성 취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국가가 상난되어 모든 대소 제향을 모두 정폐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향에 소용되는 물차는 전례대로 봉진하고 있으니 의리에 미안할 뿐 아니라 복납한 뒤에 써서는 안 될 곳에 쓰이고 있어 설만함이 심합니다. 그러니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는 우선 봉진하지 말게 하소서. 신이 덕건대 서쪽으로 파천하신 초기에 상께서 생민의 폐를 염려하시어 기묘하지 않은 모든 공상물을 견감하도록 특별히 명하셨다 하니 자봉을 금소히 하면서 백성을 구휼하려는 상의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른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아 외로운 백성들이 일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을 검소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혜택하시려는 성상의 지극하신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회사에 명하시어 참작 마련하여 긴급하지 않은 물품은 우선 봉진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장사들에게 보증 조지하는 율전은 대간이 아랜 바로 인하여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중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누가 중의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행적에 경중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마는 혹자는 모 원이 쌓인 시체 속에 숨어 있다가 탈출하여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정 사실이라면 더욱 10분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장계 속에 드러난 김천일, 황진, 이종인, 김준민, 최경혜, 장윤 등만을 먼저 보증하시고 그 나머지는 선정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실적을 물어 차례로 거행하셨소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진양은 강우의 보장이다. 별난의 초기부터 외로운 성을 홀로 지키면서 사나운 기세로 밀려오는 외적을 볼 적마다 물리쳤으니 어쩌면 그리 장한가. 성이 함락됨에 미쳐서는 만사가 와해되어 찔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내 이러한 극한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간성 같은 태수가 총탄을 맞아 먼저 죽고 주석 같은 방백이 마음과 힘을 다하다가 뒤이어 죽었다. 비록 창의사 김천일, 절도사 최경혜, 황진, 이종인 같은 이들이 힘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 죽으려는 정성이 있었고 김준민, 장윤이 활을 잘 쏘아 적을 막는 용맹이 있었으나 혹은 멀리에서 달려오기도 하고 혹은 새로 병곤을 맡아 군기에 통수가 없고 호령이 나오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었으니 어찌 패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온 성중의 제군이 모두 역전하였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버티고 쉽게 함락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이때를 당하여 약간의 외원만 있었더라면 외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물러갔을 것이니 어찌 이처럼 참혹한 데 이르렀겠는가. 선거인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달려와 권하지 않았으며 최원은 군사를 잃고 도망하여 마침내 맹장 경졸들로 하여금 무기를 버리고 목을 내어주게 하였고 충신 의사들로 하여금 간내 도지하게 하여 천고에 없어지지 않을 통언을 남겼으니 방관한 죄를 어찌 다 처벌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민준을 병조 참이려 황락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10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하른군의 죽음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가슴을 쳤는데 지금은 신모의 장계를 보니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의정 유홍과 경기감사 이정영에게 하사하여 외관을 편의에 따라 좋은 것으로 골라 가주어 주고 산능에 쓰고 남은 석회도 넉넉히 제급할 것이며 모든 역군과 영량도 편의에 따라 제급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5번째 기사 하교하였다. 이 상사는 시종 정구가 마음을 다한 성의 덕분이다. 정구가 아니었다면 그 유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는가. 정구의 덕을 나는 갚을 길이 없다. 우선 당상으로 승진시키라. 신보 정득장도 명을 바꿔서 마음을 다해 호상하고 간관함을 꺼리지 않고 나의 뜻을 모음 받았으니 신보는 유품으로 천전시키고 정덕장은 동반에 허통하여 직장을 제수하고 정덕규는 부장을 제수하여 각기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6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동참장은 우리나라 일에 마음을 다했으니 그 덕이 지극하다. 지금 회자를 대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보낸 예물을 모두 받지 않았으니 이제 계첩을 다시 써서 사람을 특별히 차출하 예물을 보내라. 대내에서 내린 환도 한 자루와 장궁 한 정과 유전 20개도 아울러 보내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대환도 2자루와 소환도 4자루를 김수에게 보내 유원외에게 주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7번째 기사 이조가 김천일 등에게 보증한 전례를 입게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어찌 김천일 혼자만 찬성이 되었는가. 황제는 전부터 군공이 있었고 이번에 진주성을 지킬 때도 가장 힘을 다했다고 하니 공이 김천일만 못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겨우 판서받게 되지 못하였는가. 이 종이는 통운으로 판서에 증직하고 김준미는 통정으로 찬판에 증직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한 것인가 하자 이조가 회개하기를 김천일은 적병이 쳐들어온 초기에 의병을 일으켰으니 우리나라의 인심이 되돌아온 것은 다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전공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중의는 다른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므로 특별히 일품에 추증하였습니다. 황진은 비록 전공은 있기는 하나 판서에 추정한 것은 역시 지극히 후하게 포상한 것입니다. 이 종이는 경락에게 보고한 계첩과 감사의 장계에 그의 공을 성대히 칭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판서에 추정하였고 김준미는 비록 일찍이 당상에 올라 있긴 하였으나 서을이기 때문에 다만 참판에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진과 이 종인을 같은 분계에 추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보상하는 사이에서까지 어찌 족계가 비미한 것을 논하겠는가. 역시 온당치 못한 것 같다. 참작하여 하라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황진은 오히려 일품에 추정하고 이 종인은 낮춰 참판에 추정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천일은 본래 전부터 공이 있었다. 이번 진주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황진의 공이 어떠미였거니와 그의 행동 역시 장렬하여 온 성중이 사람들이 우러러 추대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 황진과 이 종이는 본래 관직이 매우 다른데 같은 품계에 추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생각에는 황진도 찬성으로 추정하고 싶다. 그러나 비변사에 물어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승군을 초적하여 임시해서 쓰기로 하였으나
주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도 각처의 선종과 교종에 각각 판사 1인씩을 임명하여 이 16인을 주관자로 삼을 것을 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의논을 듣건대 판사라는 이름이 마치 선종과 교종을 설립하는 것 같아 후환이 없지 않을 듯하니 그 명칭으로 인하여 성공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면 총섭이라는 호칭으로 각도마다 두 사람씩을 차송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조리가 있으니 이에 따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9번째 기사. 호주가 아리었다. 지난 임진년 12월 이후로 중국에서 수운해 온 양국의 전세 수량을 전체 통틀어 상고해보면 의주에서 받은 것 중에 소미가 56,610여석이고 콩이 53,310여석이며 조가 4,780석인데 선운이 27,100여석이고 육운이 24,090여석이며 방하한 수령은 소미가 2,490여석이고 콩이 4,350여석입니다. 평양에서 받은 것 중에는 소미가 13,790여석이고 콩이 16,180여석인데 선운이 3,390여석이고 육운이 2,190여석이며 방한 수량은 소미가 6,760여석이고 콩이 5,610여석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량은 소미가 4,330여석이고 콩이 7,660여석입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10번째 기사 판결사 김천일을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검부사로 수 충청 병마 절도사 황진을 의검부 우찬성 겸 판의검부사로 수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 최경회를 2조 판사 겸 대지학 지경영 성균관 춘추관사로 김해부사 이종인을 5조 판사 겸 지의검부사로 거제 현령 김준민을 형조판사 겸 지의검부사로 훈련원정 겸 사천 현감 장윤을 형조 참판 겸 동지의검부사로 추증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11번째 기사. 1경부터 5경까지 해성이 화계성 서쪽 제5성과 제6성 밖과 전사성 서쪽 제6성과 제7성 안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형체가 작고 창백색이었으며 꼬리는 없었다. 3경부터 5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3촌쯤에 있었는데 형색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하였다. 5경에 유성이 규성 위에서 나와 삼성과 기성 위로 들어갔는데 형삭이 주먹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5, 6촉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서울이 수복된 뒤 백성을 무마하여 안집시킬 책임이 오로지 명을 받은 대신에게 있는데 온갖 시행과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도리어 배단만을 끼치므로 겨우 모여들었던 백성들을 마저 날로 흩어지게 하여 구도를 보리할 계책을 끝내 헛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우의정 유홍이 노쇠하여 이를 처리함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니 속히 소환하시고 다른 대신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대신 살피게 하소서. 변란을 겪은 뒤로 백성들이 살 것을 잃고 유리하는 것이 내외가 모두 그러하니 서둘러 어루만져 안집시키고 돌아와 정착하게 하여야 마땅합니다만 기전은 바로 국가의 근본이니 더욱 때맞춰 구할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고을마다 폐허가 되어 본의 있는 것마다 쓸쓸하게 짝이 없어 적이 물러간 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미 살아갈 길이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가혹한 정사가 여전히 징념과 도색이 끝이 없으니 이러고서도 불쌍한 생민들이 돌아 안집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해조에 명하시어 무마할 계책을 강구해 백성들을 각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요역을 일체에 감면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약간 넉넉한 고을에서 보류와 미래의 종자를 옮겨다가 명년을 살아갈 미천으로 준다면 백성들이 그의 복업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진율의 계책은 오로지 수령에게 있는 것인데 수령들은 고을이 잔파되었다는 핑계로 많은 관속들을 거느리고 궁벽한 산속이나 해빈에 거처하여 요행으로 분탕을 면한 마을마저 모두 손을 놓고서 굶주림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말이 이에 이르니 지극히 참혹하고 애통합니다. 각도의 감사에게 하사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각기 고을로 돌아가서 자목에 전념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매우 심한 자는 적발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를 당하여 적이 비로소 물러가서 옛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으나 묘사가 의탁할 것이 없고 거가가 아직도 멀리 있으므로 유민들은 길에서 통곡하고 죽은 시체가 폐허가 된 집터 위에 쌓였으니 상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유도의 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겠는가? 그런데 유홍은 스스로 늙었다고 여겨 이 이서들에게 정사를 맡겨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물자로서 청탁을 들어주고 사리 사욕을 꾀하는 미천으로 삼아 근근히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구제를 바라다가 구렁에 굴러 죽고 겨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게 하였으니 함께 보전을 도모할 수 없는 대불안 바로 이런 자를 두고 말한 것이리라.